네, 삼성전자의 깜짝 실적, 그리고 하나오션 자회사에 대한 중국의 제재 발표, 이런 소식들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 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3분기 성적표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네, 말 그대로의 깜짝 실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매출액이 삼성전자 역사상 최대치입니다. 86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말 그대로 사상 최대치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삼성전자 전체 실적 중에 일부가 반도체 영역일 텐데 반도체에서의 실적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8.7%나 증가했습니다.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2조 1억 원의 기록을 했는데요. 이 12조 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장의 예상치가 10조 원 정도 됐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2조 원이나 훨씬 웃도는 그런 수준의 발표가 나온 거고요. 네. 또 전년 동기 대비로는 31.8%나 증가했으니까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높은 실적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런 결과는 반도체 부활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의 여러 부문을 세 가지로 크게 쪼개면 한 가지가 반도체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가 모바일 폰 사업 부문이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전 사업부인데 이 반도체 사업부를 중심으로 특히 AI 서비스와 AI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등등에 대한 이 수요가 집약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따라서 역시 삼성전자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깜짝 실적이 나왔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늘 떨어졌죠. 그 네. 이유가 뭔가요? 제가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라는 새싹이 있는데 떡잎은 좋아요. 날씨가 엉망인 겁니다. 홍수나 태풍이나 가뭄이 이르면 아무리 좋은 떡잎도 사실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가 없는데요. 네. 그만큼 거시경제가 불안하고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당연히 미국 증시도 지금 안 좋게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미중 간의 갈등 양상이 날씨처럼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반도체 시장은 지금 수요가 점점 폭증하고 있잖아요. 전망이 네. 밝은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사실 종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이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26년까지 지속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전망을 바꿔잡고 있습니다. 이 슈퍼사이클이 28년까지 가지 않겠는가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오픈 AI인데요. 그 밖에 여러 플랫폼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놓고 경쟁하고 많은 전통 기업들도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AI 수요, 또 AI 반도체 수요로 연결이 되고 이것이 결국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이끌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반적인 코스피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실적은 유지될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한다면 미국 등을 비롯한 유동성 장세가 맞물리고 있다 이렇게 네. 평가하겠습니다. 미국도 추가 금리 인하를 또 10월 들어 또 단행할 것이고 네. 또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동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소위 이른바 유동성 장세를 만들고 있는데요.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 간의 갈등 이 양상이 격화되느냐 완화되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에 부정적으로 혹은 반대로 긍정적으로 변동성을 크게 만드는 장세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 비유를 하시면서 날씨가 안 좋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그 오늘 중국이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를 겨냥해 제재 조치를 내놨는데 이런 것도 그러한 예가 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오션의 미국 소재 자회사 5곳을 제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료인데요. 중국 기업의 권익을 훼손한 것이다라고 중국 스스로 평가를 내렸고 그래서 중국 내 어떤 기업과도 거래를 금지한다라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발표하자마자 오늘 낫을 기준으로 하나오션 주가가 5.76% 떨어졌고요. 네. 또 장 마감 후에도 추가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을 만큼 네. 이런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지정학적 불안이
이 증시를 부정적으로 추가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스가 프로젝트에는 차질이 없을까요? 저는 큰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네. 현재까지 보면 이 하나오션 자회사와 중국 내 기업들 간의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큰 충격은 단기간에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네. 다만 이 제재 조치를 단행하기 직전에 선박 입항 수수료를 부과를 했죠. 양국 간의 그런 선박 입항 수수료 경쟁을 또 치닫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오션 자회사 같은 경우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필라델피아 조선소 방문 모습이죠. 네. 이곳이 말 그대로 마스가 프로젝트의 상징과 같은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마스가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단행한다. 그러면 이 조선업 밸류체인을 미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준다.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고 밸류체인을 완성해주는 과정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그 밸류체인 상당 부분을 잃게 되는 것이다라고 보면서 중국이 또 추가 제재를 가한다든가 네. 또 그런 모습에 대해서 미국이 또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든가 네. 하는 모습들이 충분히 맞물릴 수 있겠다라고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국제통화기금 IMF가 그 세계 경제 전망을 조금 전 발표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장률 어떻게 됐나요? 네,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올해 네. 0.9%로 전망치를 제시했는데요. 네. 자, 7월 딱 1분기 전까지만 해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가 3개월 정도 지나고 보니까 그 정도 나쁘지는 않네 하면서 소폭 상향 조금 조정했고요. 올렸네요. 그리고 26년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한 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0.9나 1.8%나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 2%를 크게 밑도는 네. 저성장 국면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는 IMF의 진단도 참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뭐 변수가 많습니다만 그 미국의 관세 파고에 우리 경제가 이 정도면 지금 선방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저의 의견은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를 전달받았다. 네, 어떤 노력을 가동해도 이 숙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참 어려운 과제인 것 같다. 네. 그런 관점에서 상당 부분 대응하는 모습들도 있어 보이지만 또 외교적인 어떤 역량, 또 외교는 이제 어떤 역량이라기보다는 예술의 경지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을 만큼 외교적인 역량을 더 많이 발휘해서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새우등 터지는 모습을 최대한 피하기 위한 그런 대응책들을 추가적으로 강구하고 특히 한미 간의 통상 협상 채널 네. 또 한중 간의 통상 협상 채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가동해서 그런 어떤 불똥이 우리에게 튀지 않도록 하는 대응력도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그밖에 정책 당국에 뭐 제언을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는 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인도의 사례인데요. 인도처럼 우리도 미중에만 전적으로 수출 의존도를 강하게 가져가는 그런 구조에서는 사실 미중 간의 다툼 속에 우리가 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국면일수록 우리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신시장을 개척하고 함으로써 그런 흔들리는 싸움 속에서 우리 경제가 휘청이지 않도록 하는 네. 대응책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